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제 39강 정보사회와 윤리 문제풀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프린트 2-8쪽과 9쪽 프린트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 지난 시간에 36강이 과학기술과 윤리 문제풀이를 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한 문제를 잘못 설명한 게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2-6쪽 1번 문제 요나스 문제인데 요걸 다시 풀이를 하고 39강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요나스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요 그 네 가지 입장에서 요나스의 입장을 고르라는 문제였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지닌다. 자, 요나스는 미래 세대에도 권리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구는 우리만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도 그들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렸죠. 요나스 생각이 아니죠. 자,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할 때 테일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요나스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가 어떤 이제 그 더 이상의 어떤 정당화,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러한 이제 시작이 이분법이었죠. 인간만이 소중이 아니야. 인간도 소중하지만 동물도 소중해.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뭐는 보호하고 뭐는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요나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나스의 생각이 맞습니다. 세 번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진다. 여기서 당위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정언명법을 빌어다가 요나스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지구의 환경이 나아지고 미래 세대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입니다. 이거 다시 정정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프린트 2-8 정보사회와 윤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 프린트 2-8쪽입니다. 이제 화면이 띄어졌네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27 권리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으면 어쨌든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세상에는 본인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새로 각광받는 직업으로 뭐 온라인 장례식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해놨던 이런 자기의 어떤 발자취들을 다 지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생긴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칠 권리라고 하는데 1번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을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 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 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온라인에 함부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걸 또 이렇게 정확히 삭제하고 지워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봅시다. 1번. 개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여기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난 그냥 놔두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떤 분쟁이나 이런 그 소송이 이럴 확률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극대로 보장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뭐 어떤 법령, 의무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2번, 개인 간의 정보 처리 능력의 차이의 간극을 줄여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죠. 3번 정보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적 경제 평등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역시 아닙니다. 이 말은 맞지만 4번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내용 자체는 맞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사항은 아닙니다. 5번 개인에게 자기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자, 요게 정답입니다. 개인에게 자기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보장된다라기보다 명확한 근거,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불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여러분들 2번 문제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 창작물에 대한 어떤 고유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입장이 있죠.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 그 사람이 노력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한편은 아니다. 이건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혼자서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창작물이 100%그 사람만의 것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통용되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무료 프리웨어 프로그램들 많이 나눠주죠. 이제 우리 그런 것을 공유, 즉 저작권은 함께 공유되어야 된다.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과 을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건지 먼저 구분을 해야겠죠. 갑, 정보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한테만 그 저작권을 주지 않는다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뭐 몇 년간에 혼자 노력해서 그 어떤 정보를 만들었는데 그걸 다 함께 그냥 나눠 쓰자 굉장히 그걸 개발한 사람한테 부당하죠. 그래서 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갑은. 자, 을을 볼게요. 모든 정보 창작물은 여기서 인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구성된 공공재. 공공재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배웠을 텐데 사유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거냐 아니면 모두의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을은 정보는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을의 입장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갑을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럼 볼게요. 자, 정보 창작자에게 해당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맞죠? 그래야 창작 의욕이 높아진다. 기억은 맞네요. 니은, 갑입니다. 보호하자. 정보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정보에 대한 권리를 공유해야 된다. 지금 공유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갑이 아니라 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네요. 디귿, 을, 사회적 산물인 정보를 공유해. 사회적 산물, 그죠?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사는
공유해야 된다. 이것도 맞네요. 을의 입장이죠. 리을, 갑을, 공통점. 정보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갑만 해당되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3번입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학생 답안이다. 기억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술형 평가 보자. A 여기서 A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A의 특징, 예방 방법.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나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 예, 피해를 주는 행위, 우리 이건 폭력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을 지금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니은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올라가면 그걸 삭제해도 이제 퍼나르기 시작하면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정보가. 자, 디귿. A는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쉬운, 여러분 이게 실제 가해자의 피해가 만나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은 그렇게 만나서 이제 하는데 사이버 폭력은 누군지도 모르게 익명성 때문에 디귿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 디귿이네. 만약 볼게요. 리을 사이버 폭력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쉽다. 그렇겠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겠죠. 미음 A.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 맞죠? 사회적으로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그렇죠?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정보사회의 특징, 정보사회의 특징. 자, 정보사회에서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기술의 격차, 정보의 격차를 낳고 이것이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간이 그러한 기술 체제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이 약화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기술적 통제가 안 될 경우 속수무책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래서 이거는 정보사의 어떤 이제 윤리 문제, 새로운 윤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사의 특징 보기에서 고르는 겁니다. 기억, 정보의 확산으로 사회 문제의 책임 규명이 명확하게 된다? 아니죠. 익명성, 누가 가짜뉴스를 뿌렸는지 추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된다가 아니죠. 니은, 정보 접근과 처리 능력의 차이로 사회적 경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죠. 실제 여러분 지금 온라인 학습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격차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디귿, 기술에 대한 의존성 증가로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렇죠. 의존성. 리얼, 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기술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그죠.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설명 잘 듣고 있죠? 이제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 2-9 프린트입니다. 자,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갑과 을의 입장이 다르겠죠.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로운 표현의 범위는 가능한 확대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의 규제나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규제나 통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닌 창의력 침체, 구속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 즉,
얘는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반면에 을 볼게요.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로 인해 명예훼손, 징후적인 표현, 음란물 문제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다는 거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맞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규제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 이런 해결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건 을도 개인의 자유 중요하다. 근데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플러스 어떤 제도를 만들자.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 무시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걸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1번, 갑. 표현의 자유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예, 이거는 을이었죠. 2번, 표현의 자유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여기는 자유를 보장해야 되잖아. 이 강제적, 갑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을, 표현의 자유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개인의 자율적 규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도움이 되죠. 을, 4번, 표현의 자유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뿐이다. 그것만. 제도적인 노력은 아니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정답 5번이겠네요. 결국 갑과 을은 표현의 자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이제 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을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있는 대로 사이버 폭력, 예, 이건 사이버 폭력 문제겠네요. 심각성은 폭력의 확산성이 퍼지는 게 현실 세계 폭력이 훨씬 강하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상의 모욕, 명예훼손, 내친 이른바 퍼나르기, 그쵸? 무분별하게 또는 급속하게 퍼지고 가해진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많은 전문가들이 비록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폭력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현실 세계 경우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오히려 클 수 있다. 즉 우리가 직접 면대면 만나서 뭐 맞고 치고 이게 이제 육체적인 손상은 없겠죠.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이런 사이버 폭력은 하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충격과 손해는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오래 간다.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 강조하는 내용을 다 고르는 거예요. 기억. 사이버 폭력은 정신적인 측면보다 신체적인 측면의 폭력이 아니죠. 정신적인 측면이 훨씬 크죠. 틀렸네요. 사이버 폭력은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다. 맞죠? 디귿.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현실보다 약화된 아니죠. 지금 더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죠. 리얼, 한 번 유포된 정보는 회수하기가 어려워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고통에 남는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 SNS상에 여러분들이 올린 건 평생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삭제해더라도 만약에 그걸 마음에 두고 있고 피해를 본 학생은 절대 삭제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뉴스 가끔 나오죠. 뭐 대입 볼 때 경찰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프로야구 선수로 이렇게 이제 하는 선수가 과거에 학교 폭력 사례 이런 게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버 폭력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유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학교에서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빌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